안녕하세요. 3, 4월 김수와 일반 영어 영미문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집에서 방콕 하시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내고 계시죠? 음, 집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공부할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잔뜩 공부할 계획들을 여러분들 앞에 이제 풀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 또 이제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지금 부릉부릉 발동 걸고 계실 텐데,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 갈지, 그리고 1, 2월에 여러분들 하셨던 공부들 어떻게 연결해서 가야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로드맵 안에서 우리가 1, 2월에 했던 것, 그리고 3, 4월에 무엇을 할 것인데, 그리고 이 3, 4월에 한 것은 또 어떻게 연결이 이유를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조망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T가 조금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실러버스 한번 보시죠. 자, 제가 1, 2월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방콕 있다가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하시다가 3, 4월부터 스물스물 이제 나오시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오셨죠? 일주일 정도 딜레이 돼서. 자, 어떻게 나오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월에는요, 일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쓰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문을 읽어가지고 다른 표현을 쓰는, 우리가 말하는 paraphrasing 하고 요지를 쓰는 메인 아이디어를 추출해서 써보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약하는 그런 과제 중심으로 해서 임용고사에서 필요한 서술형을 커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시를 했었지요. 3, 4월에는 소설과 희곡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소설에 할애가 되고 소설 베이스에서 희곡의 특징들만 볼 수 있게 짧게 뒤에 이제 희곡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러버스 12일로 되어 있나요? 5일이었는데 이제 수정해서 이번부터 시작을 해서 총 8주의 과정을 가게 되고요. 이번에 첨삭이 있습니다. 매번 첨삭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첫 해부터 이제 저는 계속 첨삭을 했었고, 라이팅 세미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첨삭한 걸 가지고 다시 수업에서 나누고 적용하고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것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건 너무 많이 첨삭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까봐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강생 분들에게는 3, 4월에는 첨삭을 제공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첨삭을 하면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자꾸 숨어버리고 하시기 때문에 앞에 4주간 정도는 그냥 우리가 배울 거고요. 패러프레이징 중심으로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제를 드리고 총 3회 정도 첨삭을 통해서 내가 쓴 것 보고 오류도 보고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직강생 분들은요. 자, 그리고 이번에 무료 원서 특강이 있는데, 이것은 뭐 1+1으로 드린다기보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영어 그리고 이제 문학의 부분을 이제 커버를 해야 하는데, 원 계획은 일반 영어와 이제 문학, 특히 시를 섞어서 이제 반반 정도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충분한 양을 하려고 하니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물리적으로 커버하기는 너무 욕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월에서 6월까지 총 12주 과정으로 특강이, 원서 특강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인강으로 제공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스터디를 이제 그 일반 영어 특강은 커버를 하시도록 하고, 총 11주죠. 그리고 직강으로 직접 이번에 특강을 드리는 것은 이제 시 부분을 사운드 앤 센스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원서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되도록이면 동시에 진행을 함으로 해서 일반 영어와 문학을 충분히 같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의 커리가 3, 4월에는 오전에 기본 강의는 쓰기와 일반 영어는 쓰기, 그리고 그 문학은 소설과 드라마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후 특강을 통해서 이제 문학 중에서 시를 또 같이 병행적으로 또 학습을 하시고, 일반 영어도 리딩, 익스텐시브하고 인텐시브한 리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양이 많아요. 학습량이 많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3, 4월은 정말 충분하게 일반 영어와 문학을 아주 풍부하고 인텐시브하게 이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커리를 구성을 했으므로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1, 2월 것도 또 복습하는 플랜을 제가 같이 이제 뒤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일반 영화 문학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는 3, 4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교재가 이제 새로 구성이 되었고, 교재는 이제 작년 교재를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 그 차이점을 좀 올려놨으므로 저희 카페를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영미문학 특강 같은 경우는 사운드 앤 센스 14판이지만 없으셔도 수업을 따라가실 수 있게 제가 교재를 보충자를 구성함으로 오늘도 보시겠지만 충분히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강의 방법은 이제 일반 영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쓰셔야 돼요. 지금 교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워크북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바쁘게 쓰셔야 하는 이제 그런 과제입니다. 그냥 그 수동적으로 그냥 강의만 들으셔서는 내 것이 안 되고 실력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첨삭과제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예습을 하시고, 예습은 리딩 위주로 해 주시고요. 복습은 제가 복습 가이드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카페에 항상 과제를, 그 주에 과제를 수업 후에 드리므로 거기서 예습, 복습 무엇을 할 것인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오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질의응답도 가능합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특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특강으로 하게 되는 사운드 앤 센스는요, 우리가 1, 2월에도 그 리터러리 컨셉 위주로 학습을 했어요. 시에 대해서. 사운드 앤 센스도 그 비슷하게 이제 리터러리 컨셉 위주로 되어 있고, 그 컨셉을 이해하기 위한 시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의 의미로 저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조금 더 핵심적이고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 싶은 챕터들을 골랐어요. 그것이 지금 이제 슬러버스에 있는 이제 주요 챕터 8개이고요. 각 챕터마다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원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또 다른 이제 텍스트로 보고, 그리고 해당 그 챕터에 있는 시를 한 3개에서 4개, 이제 긴 것은 뭐 3개가 될 수도 있고 짧은 것은 한 4개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3개를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를 학습을 하고 제가 복습 문제를 드립니다. 복습 문제는 거의 기출 유형이에요. 1, 2월에도 일반 영어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학습했던 그 지문을 가지고 제가 기출 유형으로 문제를 드렸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리딩이 우리가 기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기출과 가지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원리들을 보시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 특강 같은 경우에도 시를 학습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되도록이면 이제 기출 유형으로 드려서 이렇게 배운 것이 우리의 기출의 과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과제가 나갈 때는 답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하고 답을 맞춰보고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챕터로 그 주차에 수업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강은 항상 와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고 단어 시험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시는 이제 드리고 집에서 충분히 좀 풀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오셔서 답을 맞추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Reading for Insight 일반 영어 특강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작년에 11주 정도 이제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이 만약 기사를 보고 싶다, 우리 기출에 어떤 소스에서 나오지라는 게 궁금하다라면 이제 이거를 보시면 돼요. 지금 1, 2월에 학습했던 기본기들을 가지고, 리딩의 기본기들을 가지고 기출에서 많이 다루는 원전들에 있는 이제 지문을 통해서 이제 독해를 다시 한번 광범위하게, 그리고 되게 인텐시브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타임즈나 뉴욕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뉴즈윅,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기출에서 이제 소스로 삼았던 그 매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출 자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 유사한 것들을 제가 뽑아서 교재로 만들어서 작년에 11주간 강의를 했던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일단 먼저 그 사전 과제가 있고 1주차를 들어가게 됩니다. 리딩 머티리얼을 먼저 읽으시게 되어 있고요. 교재가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본 교재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은 구성을 보시면, 뒤에 보시면 아리클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매체들, 그리고 책에서도 이제 발췌가 돼서 이제 저희 기출에 나오거든요. 책하고 또 에세이들에서 또 발췌가 돼서 일반 영어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역에서 제가 기출에 됐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기출과 유사하다 싶은 아리클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리클이 한 7개 정도 되고, 책에서도 한 4개 정도 발췌가 되어 있고, 에세이에서도 2개 정도 되어 있죠. 그리고 further reading은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이제 원 소스들이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타임, 윌슨 커틀리라는 개간지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있고, 또 다른 에세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further reading을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한번 이제 보시라는 의미고, 그 위에 1, 2, 3번까지가 강의에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먼저 읽으시고 교재 안에 단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먼저 학습하시고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들으신 다음에는 확인학습 문제가 있습니다. 자, 네. 그 다음 회차에는 그 주에 배웠던, 그 전주에 배웠던 단어나 구문이나 독해나 이런 것들을 시험 보는 형성평가가 있습니다. 단어 이제 시험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학습하시고, 그 전주에 이제 문제를 내드립니다. 문제를 이제 과제로 내드리면 그걸 하시고, 그 다음 회차, 그 다음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전주에 대해서 단어나 구문이나 독해나 또 서술형, 기출과 유사한 이제 그런 문제들도 섞여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복습 테스트를 하시고, 그 다음 회차로 넘어가서 이제 또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습하고 들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 하실 양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첫 주에 제가 단어 리스트를 다 드립니다. 이 Authentic Readers에서 뽑은 단어 리스트를 한꺼번에 다 드려요. 알파벳 순서로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챕터별로 또 드리고, 그래서 단어를 읽어가지고 충분히 외우시고, 따로 이제 단어집을 보시더라도 이걸 병행하실 수 있도록, 이거를 1순위로 놓고서 외우실 수 있도록, 주제별로도 그 단어들을 외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한 학습의 머티리얼이 이제 되리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시특강, 사운드 앤 센스는 오특강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하니까 맹숭맹숭하네요. 이제 적응을 좀 해야 되겠죠. 자, 또 하나. 이렇게 이제 3, 4월은 진행되는데요. 제가 매번 그 8주차에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스터디를 제안을 드려요. 일방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린다 해서 일방 영어 스터디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이제 3, 4월 같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제 1, 2월을 복습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제가 항상 복습 플랜을 이제 짜드리기 때문에 1, 2월이 가장 가볍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복습이 계속 겹치기 되죠. 근데 복습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복습의 회차가 거듭될수록 여러분들이 그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돼요. 거기서 또 이제 성취감이 느껴지죠. 그렇게 반복을 했을 때 책도 이제 3회독, 그리고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7회독, 10회독까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3회까지, 3, 4회까지 갈 수 있게 계속 복습 플랜을 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2월 기본서를 이제 했는데 개념에 엑서사이즈가 있었습니다. 문제만. 그래서 그 뒤에 부록을 보시면, 교재 부록을 보시면 리뷰 워크북이라고 해서 이제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엑서사이즈만 다 모아서 92문항을 이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다 빼고 문제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플랜을 30일로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하루 안에 풀고, 그리고 이거는 뭐 하루에 3개씩 풀어라, 이렇게 이제 플랜을 드리니까 요거에 되도록이면 맞춰가지고 처음 첫 달 안에 한 번 더 1, 2월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시는 이제 플랜을 가져가시기 바래요. 자, 그렇게 해놓고 만약 엑서사이즈를 풀면서 좀 잘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제 기본서 우리 수업 들었던 것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개념하고 강의 들었던 것을 같이 다시 상기해서 보고 이제 학습을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질문이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카페에 질문을 올리시거나 이제 취합해서 올리시거나 하시면 되고요. 스터디 그룹 내에서는 서로 질문 교환하고 취합해서 한 분이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뭐 개별적으로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1, 2월 교재에 보면 뒤에 Part 2와 Part 3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재수 이상인 분들은 1, 2월에 같이 병행해서 풀어보십시오 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이제 지금 하시면 돼요. 또는 1, 2월에 했지만 한 번 더 풀어보겠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Part 2에는 General Understanding 문제가 49문항이 있고요. 그리고 Part 3에 보면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제 해당 General Understanding에 해당하는 타스크만 모아서 21문항을 추려놨습니다. 총 70문항이죠. 그래서 1일 2문항씩 4문항씩 7, 4, 20 2문항씩 독해야 돼 70일이 되죠? 7주가 되죠? 그쵸. 일주일에 10개씩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7주 안에 끝내겠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만약 여기서 내가 뭐 한 달 안에 끝내겠다 그러면 4문항으로 늘리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요것도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에는 우리가 라이팅을 포커스하지만 리딩을 계속 복습하는 이제 그런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팅 프랙티스는요, 지금 3, 4월에 지금 진도 나가는 부분에 대한 스터디입니다. 이제 혼자 하셔도 되는데 내가 혼자서는 자꾸 처진다 싶으신 분들은 스터디를 이제 구성을 하셔서 그 뒤에 쓰기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예습을 꼭 해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도를 같이 나가고,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복습도 이제 같이 스터디 내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인증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으로 진도를 뺄 수 있는,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강의 때마다 word change나 sentence change 우리가 학습해야 될 분량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을 봐도 좋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이 있으면 역시 취합해서 또 올려주시거나 개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번째 스터디가 이게 되겠습니다. 스터디를 구성 안 하시더라도 혼자서라도 요거는 이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학습 플랜을 꼭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특강에서 시를 보긴 하겠지만 또 1, 2월에 했던 시들을 좀 복습해보자 라고 해서 1, 2월 기본서에서 저희가 한 60편의 시 중에서 반 정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와 또 뒤에 Part 3에 Chapter 3 가게 되면 제가 모의고사를 이제 그 과제별로 리터리 컨셉별로 또 구분을 해서 21문제를 이제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50편 네, 시를 학습하는 플랜이고요. 8주에 여러분들이 분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별로 해서. 그래서 처음에 29일간은 시를 한 편 읽고 그 분석 맵에 써보는 그런 식의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되고, 나머지 21일은 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것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기본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됐던 반복과 이제 대조, 이런 것들을 찾고 워크시트를 채우고 이렇게 하는데,
분석하는 이제 그러한 데 포커스를 해서 요거는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모의고사 문제 21개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3, 4를 맞추시고 또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거는 좀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 4일에 우리가 또 기본서에서 작품들을 좀 읽습니다. 그래서 소설과 드라마 각각 소설 9편 그리고 드라마 5편을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도 내에서 제가 어디까지 읽어오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혼자 읽기 어려우니까 이제 스터디 원들하고 이제 나눠서 단어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요것도 읽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강으로 이제 나오시게 되면 제가 스터디 그룹을 짜 드리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온라인으로라도 좀 결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셀프 스터디를 하시다가 직강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직강이 오픈이 되면 그때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종식되고 오게 되면 그때 또 결성을 해서 하던 거에서 조금 더 진행하는 플랜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그 스터디 그룹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스터디 먼저 모집하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셔도 되고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이제 엮어드리기도 합니다. 자,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혼자 공부한다라고 하면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저한테 좀 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가열차게 많은 분들이 하셨었는데 지금도 이제 카페에 가면 그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내가 글을 하나 생성을 해서 내 별명과 내가 직강인지 인강인지 그리고 몇 주차째인지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글을 하나 작성을 하고요. 그 내용 안에는 내가 잘하겠다는 어떤 각오 이런 걸 쓴 다음에 그 댓글에다가 그 주간에 내가 한 것들을 쭉 인증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내가 그 주에 한 성과물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나중에 검색하게 되면 내가 공부한 것만 쫙 모아서 볼 수도 있어서 찾아보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방법은 카페에 가셔서 다른 분들 올리신 글을 보고 나 혼자 공부하는 거 되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인증해보고 스터디 안에서도 공부한 거 인증하고 하는 걸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터디로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따로 프라이빗 밴드를 결성을 하시던데 카페를 충분히 활용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카페 인증을 하시면 제가 또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기도 하고 하트도 눌러드리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스터디 플래너를 드렸습니다. 매번 8주간의 스터디 플래너를 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사용법은 지금 카페에 가면 플래너 사용법이라고 해서 요거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활용해서 플랜을 세워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요지는 뭐냐면 내가 공부한 시간을 기록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해봐야 내가 그 히스토리를 봐야 내가 어떻게 가고 있구나라는 기본적인 그 데이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영역에 공부가 부족합니다 해서 이제 물어보면 그 영역의 공부량이 굉장히 적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은 공부량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뭐가 그게 있어야 개선점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공부에 내가 조금 답답하다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인가라고 할 때 그 출발점이 되므로 플래너를 이제 작성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매주 저한테 검사를 맡으세요. 제가 지금 강제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담도 하실 수 있고 이제 합니다. 요거를 좀 게시판에 올리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자, 학습 패턴을 계속 이어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좀 늘려야 해요. 그래서 이거 1열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급 1단계, 2단계 정도 이거는 이제 산술적인 계산이에요. 정말 10시간까지, 12시간까지 이제 하반기에는 그렇게들 공부를 하세요. 중반 넘어가면 이제 10시간 정도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준점을 가지고 내가 자는 시간,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다른 거 하는 시간,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강의 시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 조정해서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학습량이 많습니까? 이 양을 다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미뤄둘 것인가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이제 공부를 하느냐, 이것과도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보시고 플랜에 고려를 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드립니다. 13시간, 14시간까지 공부 되나요? 라고 했는데 하반기 가면 그렇게들 하십니다. 진짜 잠을 줄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가볼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 경험적으로 보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목표 잡고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네요. 자, 전체적으로 그래서 3, 4월의 강의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에 대한 가이드, 학습 가이드를 지금까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일반 영어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영어도 교재 설명부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영어 책 제목이 Reading for Writing이에요. 1, 2월 교재는 Reading for Understanding입니다. 일단 이해를 하는 부분, 이제 독해 부분이 1, 2월의 교재이고 강의입니다. 그리고 3, 4월에는 Writing을 위한 Reading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한지, 이건 창의적인 글쓰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제 writing이라는 것은 이제 왜 reading for writing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자, 머릿말에 보시면 from reading to writing이라고 돼 있죠. 일단 읽고 우리는 이제 쓰는 것에 이제 3, 4월엔 넘어간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냐면, 우리의 작문이라는 것, writing이라는 것은 독해를 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writing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창의적인 그런 writing이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임용고사에서 우리가 쓰는 상황은 어떠하죠? 지문이 있고 그거에서 뭔가 과제를 해결해서 쓰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의 3, 4월 교재도 똑같이 임용고사의 상황과 똑같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읽을 근거가 있고 그걸 가지고 쓰게 되는 그런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명히 이렇게 쓸 때는 그 전략들이 있는데, 그 전략들이 뭐냐면 센텐스의 구조를,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그런 전략들이 있고, 그리고 단어를 바꾸기 위한 유사어들을 계속 이제 쓰는 전략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되게 핵심적인 우리의 라이팅의 이제 전략인데, 이것들을 추출해내고 이것들을 쌓아가고 배우고 학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파트 2에 모아서 나중엔 앞에서는 이제 그 단계적으로 학습하지만 뒤에서 이제 모아져 있고요. 그리고 시노님들도 함께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에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요거를 학습한 거를 가지고 8주 동안 학습한 걸 가지고 이후에 5월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서술형을 쓴다든지 리딩을 한다든지 7월부터 모의고사에 들어가면 요 기반에서 계속 요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활용하고 여기서 추가되는 것이 있으면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학습을 하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4에 가면은 Terms for Understanding에 대해서 우리가 1, 2월에 배웠던 개념들 있죠. 그거에 이제 용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topic sentence라든지 supporting detail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 영어의 어떤 학습을 위한 전략을 위해 우리가 쓰는 메타랭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알아야 학습이 되어야 저희가 강의를 드릴 때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1, 2월에 학습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1, 2월에 학습한 것을 혹시 잊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확인해서 그것들을 원활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 부분도 수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반 영어는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만약 1000명의 수험생이 있다라고 하면 이 1000명의 그 일반 영어를 공부한 그동안의 그런 환경과 체질, 지금까지 공부한 상태, 스테이터스는 1000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든지 간에
지금 저의 강의를 들으셨을 때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임용에 최적화된 일반 영어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서술형 답안을 완성을 하고 또 뭐 이제 리딩을 통해서 또 이제 1, 2호를 들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커리를 통해서 정말 임용고사에서 마지막 일반 영어에 관한 한 마지막 종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학습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반 영어 마지막 종착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부했던 것들이 하나로 응집되고 집결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이제 접근 방법을 저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가이드는 1, 2월에 드린 것과 이제 동일한데, 자, 1, 4월은 기본적으로 리딩하고 이제 라이팅까지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5월부터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톡스라고 해서 메타 학습을 하게 합니다. 같은 학습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묶어 가는 거죠.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리딩을 할 때 우리가 일반 영어의 타스크 타입을 이제 제가 이제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General Understanding에 굉장히 포커스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지를 파악하고 또 그것을 파악하려면 또 서포팅 디테일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르가니제이셔널 패러런스들도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너럴하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디테일의 부분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디테일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이런 요지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래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딩을 통해서 디테일 과제는 어느 영역에 가서 내가 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답을 가져야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제너럴 언더스탠딩을 확실히 알게 되면 키워드 선별하는데 정확성을 이제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테일 과제에 있어서 내가 어느 영역을 써야 하는지 알았어 라고 하면 이것을 갖다 쓸 때는 무엇을 해야 되죠? 그 영역을 패러프레이즈 해서 써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라이팅 과제는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것입니다. 패러프레이징.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이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약 과제가 있습니다. 라이팅 과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서머라이징도 해야 되는 거죠. 서머라이징.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쓰기가 패러프레이징과 서머라이징 중심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를 해결했을 때 우리가 요 일반형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4가지 타스크 타입 중에서 주요한 것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네네. 자,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이제 기출에 들어가면서 거기다 이제 메이저 팀에 대해서 주제 부분의 학습, 스키마 학습을 또 하게 되고요. 그렇게 연습하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쓰기가 되었기 때문에 7월 모의고사 때부터는 첨삭을 받으면서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쓰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도록 오류를 방어하는 그런 학습으로 이제 이후 하반기는 가면 된다라고 전체 플랜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쭉 밀고 나가기 위한 그러한 이제 기본기를 쌓는 단계가 지금 이제 3, 4월 과정입니다. 나중에 오류 방어 학습을 하게 되면 제가 첨삭을 해봤을 때 나오는 이제 오류 유형들을 이제 1, 2월에도 설명드렸지만, 오류형들을 보시면 자, 과제를 오인하는 경우는 내가 기출 분석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무엇을 묻는지를 모르는 거죠. 서술 범위를 오인하는 것은 리딩이 잘 안 돼서 아까 디테일에 어떤 영역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어느 영역에서 답을 갖다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에 결국 이제 리딩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주요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독해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라이팅 연습이 부족한 경우도 주요 내용이 누락됩니다. 왜? 내가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내용을 다 가지고 오지 못했거나, 아니면 A라고 썼는데 그것을 A 다시 내지는 B로 바꿔 쓰는 경우, 정확하게 내용을 옮겨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내용 누락이 오게 됩니다. 또 오역은 이제 리딩의 영역이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류의 거의 근본 원인은 리딩에 있고요. 라이팅도 이렇게 잘 읽어놓고서 라이팅을 못해가지고 점수를 잃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옮겨올 수 있는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기입형에서는 기입형에 오르는 거의 정확한 리딩에서 옵니다. 1월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그런데 3번에 있는 문법적으로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경우에는 답쓰기 연습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 컨텍스트에 맞는 단어를 이제 골라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부족했던 경우인 거죠. 자, 그래서 지배적으로는 리딩이 기본인 거고요. 라이팅을 못할 경우에는 내가 리딩을 잘해놓고도 답을 잘 못 써서 점수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제 라이팅을 하지만 리딩에 기반한 라이팅을 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하나 더 강조 드릴 부분은 일반 영어를 학습하는 것은 우리가 내용학을 학습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 지문을 읽는 방법, 그리고 쓰는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의 학습이기 때문에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학습이 되게 필요하고 내 상태를 자꾸 점검하면서 갭 차이들을 확인해 가면서 적극적인 학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첨삭 과제를 이제 성실히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첨삭 과제를 해보시면 내가 학습한 것들이 어느 정도 내재화됐는지가 자꾸 보이게 됩니다. 그 부분에 학습 포인트가 있으므로 이것도 이제 과제도 이제 충실히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거 설명을 드렸고, 자, 교재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paraphrasing, summarizing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리딩에서 라이팅으로 옮아가는 부분을 이제 그 이론적인 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챕터 2 보면은 paraphrasing으로 돼 있죠. paraphrasing의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paraphrasing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메인 아이디어 도출하는 문제를 풉니다. 처음에는 토픽 센텐스를 패러프레이징 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걸 1열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가 바꿔 쓰는 것 이런 연습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게 다 되었을 때 서머라이징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기본은 패러프레이징이고 패러프레이징이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쌓여야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서머라이징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챕터 6 보시면 여기서도 서머라이징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서머라이징 하는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파트 2가 그동안 앞에서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센텐스 스트럭처 바꾸는 그런 전략들을 학습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 이제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파트 2예요. 그 공부한 거의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유사 시노님들도 이렇게 모아서 이제 별도로 이제 부록으로 했습니다. 자, 자세하게 키 컨셉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패러프레이징. 반 정도, 4주 정도가 소요가 될 거고요. 이 기간 동안에 구체적인 전략들의 방법론들을 여러분들은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패러프레이징하고 그 독해한 것을 이해하는 것, 독해를 이해를 해서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 요것이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이제 추출해내는 요 학습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앞에 것이 다 된 다음에 이제 서머라이징의 단계에 가게 됩니다. 서머라이징 단계에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연습.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한 패러그래프로 서머라이즈 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기출문제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도에 이제 그 요약하는 문제. 따라서 지금 모든 커리가 이 이제 3, 4월 교재는 쓰는 직접적인 연습 문제가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어 오시고 저랑 수업을 통해서 내가 문제 푼 것과의 갭을 찾아내시고 학습 요소들을 다시 복습하시고 외우시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셔야 합니다. 매 챕터마다 지금 패러프레이징 4번까지는
그 형성평가 문제가 또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우실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이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이제 문제들이 다량으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론 수업이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열차게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4페이지부터 할까요? 자꾸 전략이 무엇이냐 하는데 전략의 아웃풋을 한번 보고 갈까요? 목표치를 봐야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 336페이지 한번 보고 갈까요? 336페이지 336페이지 보시면 Strategies for Changing Sentence Structure라고 되어 있죠.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전체가 무엇인지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문장 바꾸기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제가 1, 2월에도 잠깐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구랑 절을 전환하는 거고 절하고 구를 절에서 구를 또 전환하는 것이고 구끼리 또 전환이 있는 것이고 절도 전환하고 이런 것이 있네. 표현 전환까지. 그래서 한 4주 동안 paraphrasing 파트를 다 공부를 하시게 되면 거기서 나온 구체적인 전략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아웃풋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단계를 공부를 하실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문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시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내 것이 되도록 이제 연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노님 부분은 348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기억 니은 순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다라고. 그래서 중간에 학습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학습하면서 찾게 된 유사어들을 내가 따로 또 적어서 만드는 단어장을 만드는 그걸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학습한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올해 내내 이제 일반 영어 공부하시면서 계속 가지고 있을 참고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From Reading to Writing 이란 챕터 1 1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써야 할 텐데 나는 쓰고 싶은데 자, reading에서 writing으로 옮어간다. 문제는 뭐냐면 reading이라는 거, writing이라는 거 뜻은 알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읽을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는 전략의 문제예요. 방법의 문제예요.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잘 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잘 쓸 수도 있겠죠. 이게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효율적으로 읽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읽는다,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이제 그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잘 읽을 것인가를 그 전략을 배운 게 1, 2월인 거고요.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답안에 내가 점수 하나 잃지 않고 정확하게 소수점도 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키워드를 다 써서 답안을 구성하게 어떻게 쓸 것인가, 요것이 지금 3, 4월의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되게 집요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그 목표의식을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딩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라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good reader가 first라고 네이티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지 못하는 사람이 쓸 수는 없겠죠. 리딩의 인풋이 돼서 또 라이팅을 할 수 있고, 리딩의 센텐스들이 모델이 돼서 내가 라이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잘 읽는 그 리더가 되셔야 하는데, 그럼 내가 읽기를 잘하는지 점검해보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자, 그 리더스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토픽에 대한 knowledge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배경 지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지문의 그 영역의 이제 지문들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키마 학습이라고 하는 거, 주제, 소재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출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주제 영역에 우리를 많이 노출시켜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이제 커리에서 이제 지문들은 구성이 되고 있고, 또 기출 때 그것을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영어나 문학이나 이제 기출을 안 봐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해이신 거예요. 이런 주제적인 측면에서, 백그라운드 날리지 측면에서도 기출의 지문은 상당히 중요성을 띱니다. 그거를 읽어놓고 그거에 노출이 돼야 유사한 주제들을 우리가 또 계속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확장적으로 더 이제 깊이 있게.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제 토픽에 대한 knowledge가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많이들 모르시는데 reading의 purpose를 아셔야 됩니다. 왜 읽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지문에서 reading의 purpose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메인 아이디어, 요지의 파악입니다. 도대체 이 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임용 상황에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뭐냐면 타스크예요. 어떻게 타스크를 해결할 거야? 즉, 디렉션에서 주는 요것이 여러분의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의 purpose입니다. 그러면 이 purpose를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출을 잘 봐야 합니다. 기출에서 이렇게 디렉션이 나왔을 때 이거는 무엇을 요구하는 거야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1번도 마찬가지고 2번을 위해서도 기출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기출을 보기 위한 기본기들이 지금 1,4월에 먼저 다져지는 거고요. 근데 그 머티리얼을 저는 이제 기출 베이스로 해서 또 이제 네로우 다운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적화하고 효율적이고 적은 시간에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성을 높이는 이제 그런 리딩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라는 부분은 우리가 타스크의 이해다 라고 맞춰볼 수가 있고요. 우리 임용 상황에서는 그리고 specific reading strategies를 한번 보십시오예요. 여러분들은 독해하시는데 전략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냥 읽습니까? word by word로, sentence by sentence로 그냥 해석하십니까? 그것은 독해의 전략이 아닙니다. 그냥 해석일 뿐이죠. 전략 없는 그냥 문해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전략들이 이제 1, 2월에 있었죠. 그것을 위한 이제 텀들이 있었고, key element, 패러그래프 내에서 key element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셔야 하고, 그럴 때 몇 번 안에 읽을 것이야? 그리고 어느 부분 패러그래프 엘리먼트, organizational patterns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패턴일 때는 요지가 이거이더라,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서 나오더라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고, 그것이 부족하다라면 다시 그 부분을 점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1, 2월을 그래서 제가 엑서사이즈 위주로 복습을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해서 나는 그러면 프로 리더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래요. 읽을 때 준비 없이 읽는가 라는 거예요. 그냥 읽죠. 글자가 보이면 읽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읽으면 처음부터 토픽을 찾아야지, 토픽 센터를 찾아야지, 이런 이제 순서가 있죠. 우리 1월에 얘기를 했던 그런 리딩의 준비가 필요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리딩이 필요하고요. 자, read without considering why they are reading. why, 이건 이제 purpose에 대한 얘기죠. 이게 타스크에 대한 분석이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묻는 건지도 모르고 리딩을 시작한다 라는 거죠. read without thinking about how to deal with the material. 이 지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아예 이제 모르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문학인지 일단 보고서 이게 문학인지 일반 영어인지도 구분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머티리얼을 많이 보지 않았다면, 지문을 많이 보지 않았다면 굉장히 어눌하게 이게 무슨 지문인지도 모르고 이제 읽어가는 게 되겠죠. 이 정도까지 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문학에서도 장르적인 특성들을 파악하고, 지문을 보자마자 이게 소설인지 드라마인지 시인지 알고, 그리고 디렉션을 통해서 퍼포즈를 확인하고 일단 준비하고, 이건 무엇을 묻겠구나, 어떻게 읽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읽어가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띄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poor reader가 아닐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good reader가 이제 된다라는 것은, 그러한 이제 독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읽어야 돼요. 답이 나한테 찾아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액티블리 읽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액티블리 읽는 게 무엇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
content나 prior knowledge를 충분히 내가 가지고 해라. 그걸 호출해야 돼. 소환해야 돼. 어느 영역에서 이 knowledge를 소환해 오지라는 게 여러분들의 스키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스키마 빌딩을 위해서 또 이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이제 드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똑같아. 자, purpose를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전두엽을 써서 actively 이제 reading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reading의 텍스트 스트럭처가 뭔데? 이거 일반 영어 지문이야? 장르야? 일반 영어를 하면 이게 research 지문이야? 이게 무엇을 주장하는 글이야? 충분히 이것을 이제 텍스트 구조를 가지고 요거를 파악하고 해야 돼요. 왜? 그 구조를 파악하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그리고 디테일 과제라면 그건 어디서 찾아 써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답의 영역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읽을 때는 무엇이냐면 읽을 때는 인포메이션을 프로세싱 하는 겁니다. 텍스트나 word by word를 문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1, 2월에도 강조드린 바입니다. 정보를 지금 프로세싱 하고 있는 거예요. 지문을 읽는다는 거, 독해를 한다는 건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 정보의 관점에서 보셔라.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인퍼런스가 들어가요. 로지컬하게. 이 전략이 있으셔야 합니다. 도대체 논리적으로 유추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유추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제 1, 2월 때 배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퍼런스 했어요? 메인 아이디어들을 인퍼런스 했고 서포팅 디테일들을 인퍼런스를 했었죠. 또 어떻게 이 문장들이 커넥션,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거야? 라는 것들도 인퍼런스 했던 거 기억을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어갈 때 필요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죠? 커넥션스. 특히 명사들이 pronouns, noun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것이 토픽들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 연결고리들, repetition들, 대체되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다 쫓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앞에 지시어들, this나 that, that, 그리고 which 이런 것들이 무엇을 지시하는 건지, 뒤에 것이 앞에 것을 무엇을 지칭하는 건지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됐고, 또 general terms 이거를 통해서 토픽들이 이어지는 거 놓치지 말고 우리가 가야 글의 커넥션들을 우리가 팔로우해서 잘 갈 수 있었고, 또 연관어들 이것도 놓치지 않고 찾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주의 깊게 포커스해서 보면서 이게 이거랑 연결되는구나 라는 인퍼런스를 계속 이어가려면 액티브하게 리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해석으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리딩 전략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인포메이션 한다라는 것은 내용을 일단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 이해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인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메인 아이디어와 서포팅 디테일과 그리고 그 연결들, 여기서 이제 키워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유추하는 과정까지 논리적으로 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이제 리딩이다. 자, 그러면 리딩 스트래티지를 조금 더 구분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이제 리딩 스트래티지를 좀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딕션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고 연결원에서도 배우는 바이고 2차 수업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시연을 하시지만 실제 스스로의 리딩에 있어서는 적용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꼭 요번에 이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predicting strategy라는 것은 자, 인퍼런스를 하는데요. 기존의 prior knowledge의 베이스를 하고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를 해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리딩의 과정에서 첫 단어, 첫 번째 센텐스를 읽을 때부터 같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내가 갖고 있는 knowledge 안에서 첫 단어를 읽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겁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지식들을 이제 호출을 해 오죠. 그리고 이 텍스트 스트럭처 이거는
study result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왜 읽어야 돼? 지금 타스크에서 스터디 방법에 대해서, 비교 그룹에 대해서 물어봤지. 그럼 그 영역을 찾아야겠네. 그 내용이 보통은 어느 부분에서 나오지? 라는 것들을 predict 하면서 리딩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preparation이라는 것입니다. 리딩에 대한 preparation이에요. 그냥 해석이 되는 대로 지문을 읽어가는 그런 이제 전개대로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predicting 하는 것, 이 스트래티지가 일단은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렇게 했어. 그리고 리딩 하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맞는지 혹시 틀리다라면 그걸 수정해서 정확하게 리딩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onfirm하고 modify 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그 영역에 내가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 스터디 대상 그룹에 대한 비교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 타입이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보고 텍스트 타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리딩을 하는 중간에 during reading stage에서 요거를 텍스트 타입, organizational pattern을 알게 되면 요걸 통해서 어디서 내가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테일 과제인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그 패턴 속에서 이 원인이 어디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지 안다면 그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과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organizational patterns를 배웠었죠.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각 패턴별로 어디에 주요 정보가 있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었던 부분은 cause and effect로 만약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원인을 찾아야 돼. reason why를 물어봤어. 그럼 cause 되는 부분을 가서 해야 되겠죠. 아니면 resolution이나 아니면 result를 물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야? How would it happen? 이라고 물었다라고 하면 결과되는 부분 가서 이제 답을 디테일 과제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제를 해결했어요. 리딩이 끝났어요. 그러면 리딩이 다 끝난 다음에는 또 무슨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자, 그 전반적인 인플루언스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텍스트는 우리가 리딩의 그 최종 목적은 요지 파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구나. 만약 기입형 문제라 할지라도 요지 파악이 최종적으로는 돼야 이 키워드가 맞는지를 최종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과제라 할지라도 이 디테일을 요지 아래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거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랬을 때 이거의 서포트로서 디테일로서 요게 나왔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면 요걸 가지고 자, evaluate content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nswer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타스크를 다시 읽고 디렉션을 다시 읽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의 영역을 내가 찾았었구나. 그거에 답이 되는 내가 키워드를 찾았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딩을 하는 이제 전략을 우리가 과제를 해결하는 전략과 대입해서 설명을 드려도 이건 충분히 우리가 전, 중, 후로 이렇게 리딩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굿 리더가 되셔야 되고, 이렇게 굿 리더가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이제 라이팅 연습이 빛을 발해서 여러분들이 찾은 답의 영역과 키워드를 아주 정확하고 점수를 놓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서술로 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으므로 리딩을 끝까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 Once you will acknowledge essential elements of a good reader, 이게 분명히 있으셔야 되고요. You are ready to move on to the next step. 그 writer, 이제 그 writer가 될 준비를 해야 돼요. 무작정 내가 지금 뭐 라이팅이 부족해서 라이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3, 4월 강의를 이제 쭉 따라오시기가 힘들다면 리딩이 잘 안 돼서 라이팅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기다가 우리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시험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타임 리미티드 된 환경에서 이제 나중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시간 제한이 있다? 그러면 뭐 해결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빨리 써야 한다. 빨리만 써야 됩니까? 정확하게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확성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서 전략을 가지고 높여가는데, 그 외에 빨리 쓰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일까? 연습밖에 없어요. practice, practice, practice 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화.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꿔 쓰고, 이런 단어 나오면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하고, 이런 유사가 바로바로 떠오르고 하는 식으로 거의 자동화돼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어떻게 정확하게 쓸 거야 이지만, 요것들을 시간을 단축해서 자동화되는 단계까지 가는 건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하반기까지 연습을 하셔야 그것이 자동화 단계까지 간다는 거, 앞으로 해야 될 일의 이제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프랙티스 하기 위한 내용을 지금 3, 4월에 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본기를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안 써지더라도 정확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프랙티스가 오토메이션까지 가기 때문에 정확성에 포커스를 해서 지금은 이제 학습을 하시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성에 초점을 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7월, 9월, 이제 9월 가면 이제 더 이제 힘든데, 그때 가서 제가 자꾸 이제 내용을 누락시켜요. 조금씩 감점이 있어요, 서술형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이거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라이팅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리딩인 거고, 그리고 리딩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옮겨 적으면서 누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정확성을 9월이나 7월 가서 그때 가서 다지려고 그러면 마음 굉장히 조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실 때 3, 4월에 차분하게 꼼꼼하게 이 정확성을 내가 담보해 가겠다. 이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그 기반들을 내가 다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부족한 2% 점수를 올렸는데도 내가 꼭 이렇게 서술형에서 만점이 안 나오고 4점짜리가 안 나오고 실점이 나오네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뭐 소수점으로 이제 깎이든지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결국 또 정확성의 문제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리딩의 문제입니다. 이제 쓰는 것은 거의 이제 그 정도로 점수 감점이 적으신 분은 라이팅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리딩이 또 이제 리딩에서 정확성이 이제 아주 첨예한 그 정확성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리딩이라는 것, 그 다음에 쓰기에 있어서도 두 번째 정확성이라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이제 수많은 이제 연습, 문제를 많이 푼다든지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많이 풀어서 내가 어떻게 라이팅 실력을 높여보겠다, 어떻게 독해 실력을 높여보겠다라고 하면 그 최종 2% 그리고 최종 뭐 10%, 20% 이 부분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후반기 가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력을 마지막에 그 부족한 2%와 그 최상위 그룹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은 지금 1, 4월에 다져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단계에 있으므로 정확성에 포커스를 둬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쓸 것이 무엇이냐, 목표 지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엇을 쓰십니까? 시험을 보시면 무엇이 어떤 걸 쓰는 과제가 나오게 되죠? fill in the blank. 지금 시험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기출은 한번 이제 보셨을 거예요. 이제 다 풀진 않아도 쓱이라도 이제 보셨겠죠. 정리를 들면 fill in the blank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얘는 뭘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direction, writing에 이게 이제 direction이라고 하면 이제 questio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answer를 써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인 거죠. 디렉션 부분은 purpose예요. 이런 목적을 reason why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이제 주어진 운명이죠. 우리의 이제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fill in the blank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는 무엇을 쓰게 되죠? word 쓰게 돼요. 뭐 한 단어 내지는 two consecutive words 정도 이제 쓰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find the reference를 찾는 게 있어요. find the reference 해라. to라고 할까요? to find the reference. 요거 underline 한 거랑 똑같은 말 어디 있어?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계속 커넥션을 이어가는 것과 이제 같은 얘기인데 얘도 뭘 쓰는 거예요? 얘도 words 쓰는 거예요. 한 단어거나 뭐 두 개 이상 단어가 되겠죠? 그런 과제가 또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제가 디테일 과제라고 말씀드린 거 to describe 뭘 좀 묘사해봐 아니면 explain 해봐. explain describe 해봐라 이거는 이제 뭐 특성 차이점 이런 걸 describe 해봐 아니면 이유를 설명해봐.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를 해봐. result도 이제 물었던 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볼래? underlines part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뭘 써야 될까요? 한 5에서 7 sentences 써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summary. 자, 요약해 보십시오 라는 거 있어요. 요거는 뭘 써야 됩니까? topic sentence 올리고요. supporting detail들도 써서 하나의 문단, 패러그래프를 구성해야 돼요. 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써야 될 목표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단어를 쓰는 문제는 이거는 뭐에 근간합니까? 뭐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얘는 reading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얘는 keywords를 찾게 되어 있어요. key elements 중에서 골라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기출이라고 한다면 모의고사에서는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리딩을 위해서, 리딩 전략을 위해서 물어볼 수 있지만 기출이라서 변방을 물어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keywords가 돼야 되고 이것은 철저하게 정확한 리딩에 근거를 합니다. 자, 그러면 describe 하거나 요거는 어떻게 돼요? 문장으로 쓰는 것? 해당 영역을 찾아서 걔를 어떻게 한다고요? paraphrase 해야 돼요. paraphrase. 해야 됩니다. 이게 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쓰기의 기본은 paraphrasing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summarize는 어떻게 되죠? topic sentence 올려야 되죠. 이건 뭐예요? 기존의 topic sentence를 내가 paraphrase 이렇게 쓰거나 topic sentence가 없어요. 그러면 main idea를 추출해서 쓰거나 해야 합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이 거의 topic sentence를 paraphrase 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연습 문제가 다량이 그게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paraphrase네. 자, 그러면 supporting detail은요. 디테일에 있는 그 내용을 축약적으로 해서 또 뭐 해야 돼요? paraphrase 해야 돼요. 그런데 얘를 조금 더 짧게 줄여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영역까지는 paraphrase 해서 내용에 넣고 어느 영역은 안 넣고 내용을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메이저가 마이너를 이제 골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summarize는 그냥 paraphrase랑은 조금 틀리죠. 우리가 또 이제 지난번에 1,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summarize 하는 요거는 그런 writing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3, 4월은 무엇을 한다고요? paraphrase 하는 거 아주 집중적으로 한 4주 5주 그렇게 하게 되고요. 여기에 기반해서 그 다음에 4주 정도 하고 메인 아이디어를 쓰는 거. topic sentence를 올리기 위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이제 패러프레이즈 하거나 추출해서 쓰는 것, 요게 한 이제 2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머라이즈 하는 거 한 2주, 요렇게 해서 완성을 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뭐에 포커스해서 우리가 써야 될 과제, 라이팅 과제에 포커스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리딩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1, 2월에 되게 집중적으로 요 리딩 전략을 한 거예요. 이게 베이스가 되어야 나머지 3, 4번도 실제적으로 내용을 추출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패러프레이즈 할 때 어떤 내용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키 엘리먼트를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키워드를 잘 파악하느냐 리딩에서 나옵니다. 자, 서머라이즈도 마찬가지예요. 패러프레이즈에서 뭐 요지를 파악해서 서포팅 디테일의 핵심적인 내용을 써야 돼. 그러면 키 엘리먼트를 가지고 패러프레이즈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격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리딩에서 정확하게 그 키워드가 나오지 않으면, 키 엘리먼트가 나오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쓸 수가 없고, 쓰더라도 내용이 이제 점수가 빠지게 되는 거죠. 퍼펙트하게 4점, 온점, 서술형 3번과 4번 과제에 대해서 4점짜리 온점을 가져갈 만한 라이팅이 되려면 결국 1, 2면의 과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리딩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 리딩이 정확하지 않으면 3, 4번은 약간 실점은 하더라도 점수는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확성이 떨어지면 어디서 감점이 돼요? 1번, 2번에서 완전히 감점이 되고, 얘네들 2점짜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점수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뭐 상위 그룹으로 가서 내가 실력이 정말 많이 올라가서 최고의 이제 그 단계까지 올라간다, 합격을 다툰다, 뭐 모고 때 이제 등수를 다툰다라고 하면 서술형에서의 차이보단 기입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확 나죠. 거기서 2점씩 이제 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되게 마음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좀 정확한 리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복습하시면서 학습에 이제 그 초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일반 영어 그 원서 특강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하시도록 그 양을 넣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서 특강에서는 각 5cm 리더에서 한 패러그래프 단위로 계속 요지를 이제 쓰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입형하고 서술형을 문제를 풀고요. 그래서 하반기 7월에 이제 문제풀이 단계에 가기 전부터 이러한 과제들에 좀 익숙할 수 있도록, 지금 1, 2월도 우리가 했지만 2월도 제가 그 복습 문제를 그런 식으로 기입형하고 서술형을 드렸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3, 4월에는 이제 원서 특강을 가지고 5월까지 11주 과정이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리딩에 끈을 놓지 않고 배웠던 전략들을 적용해서 리딩을 하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하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일반 영어 라이팅 들어가기 전에 챕터 1을 설명을 드렸고,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패러프레이징이 무엇인가 챕터 2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